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일부 관외 유권자들이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표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이 너무 빨라 대기가 길어지며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투표소 관리부실과 유권자에게 혼선을 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사전투표자 중 투표지 반출은 없었다고 선관위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전투표에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동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를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서 혐오 표현을 한 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도 검증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제 다시 TV 토론에서 했던 인용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혐오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글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혐오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집중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이 후보 아들이 2억 3천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했다고 적시됐다며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한 아들이 2억 3천만 원의 도박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문구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 아들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프레임을 짜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문구를 허위로 바꿨다는 겁니다. 일부 사실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문제 등은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권영국 후보는 검증이란 명목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는 보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막바지 유세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찾았습니다. 경제도 성장도 민주당이 잘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방준환 기자입니다. 이틀째 서울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약세 지역인 서울 서초와 송파 등 강남권을 찾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번복 과정을 겨냥하며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키우겠다며 경제도 성장도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통통한 알토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껍데기가 남았어요. 이런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이 지장주의자입니까? 김문수 후보는 내란 후보라며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 돌아오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반성하지도 않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고 단절도 약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내란 사태는 투표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운명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과 만나선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전담비서관 도입을 약속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타임지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축소 또는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강원, 충북 지역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일자리와 경제로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대역전극을 다짐하며 인천 메가더 공원에서 유세를 시작한 김문수 후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인천을 수복하고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과 판교 테크노밸리 등 경기지사 시절 산업 유치 성과를 적극 내세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8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 유치의 43%를 경기도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00만 원 나눠가지고 1억을 주는 게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 후보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입법 방탄 독재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부터 판사를 다 쥐고 흔들고 있고 이거를 독재라 그러죠? 김문수는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 지난해 화성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기 가평을 시작으로 충북과 강원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을 돌며 청년층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호남을 찾아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청년과 직장인들을 만나며 유세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청년 세대 공략을 위해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 세대의 돈으로 기성세대의 표를 사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다고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1번 뽑으면 환란이 올 겁니다. 2번 뽑으면 내란을 청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뽑으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앞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특히 이공계 출신임을 내세우며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한 해법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분리하고 의료 쇼핑 등 방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복지제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거부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단일화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만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에서 우리 진보 정치의 시작을 다시 힘있게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세워내겠다. 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오늘 경남 도의회와 부산시의회를 잇따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을 하루 만에 뒤집고 다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결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과잉이라며 1심 법원을 맹폭한 백악관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And we fully expect to win this case in court. 백악관은 또 1심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The president has other legal authorities where he can implement tariffs.
현재 진행 중인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통화했고 상무장관과 재무장관 등도 각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saw last week at the end of the week 3 that were basically ready for the president's decision.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와 협상, 유예 등으로 오락가락했던 관세 전쟁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선 법원 판결로 불안정성만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준은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상 초계기가 이륙 6분 만에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자 4명 모두 숨졌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앞바다를 낮게 날던 해군 초계기. 잠시 뒤 해안가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1시 43분 포항 경주공항을 출발한 초계기가 이륙 6분 만에 활주로에서 약 1.8km 떨어진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딱 나더라고요. 이제 땅땅 하더라고요. 여기서 딱 꽂는 소리. 여기서부터 탁 내려 꺼더라고. 그러더니 막 불꽃이 탁 튀어나오더라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막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초계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보사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체 추락으로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졌고 불길이 치솟았지만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여 주변 민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벌써 검은 연기가 이쪽에서 벌써 나서 일단 추가 소방력을 출동을 요청을 했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 상태였고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분출돼 있었습니다. 추락 지점에서 260m 떨어진 곳에 68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인근 승마장 등에도 사람들이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초계기가 추락 과정에서 최대한 민가를 피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 피했어요. 여기 안 떨어지려고 이 태양광이야. 이거 한 지가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안 떨어지려고 병글병글 돌디 막 여기 기체를 막 죽더라고. 추락한 초계기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가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최근 이틀간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9포인트 하락한 2716.74에 코스닥은 0.08포인트 내린 736.2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국제통상법원의 무효화 판결에도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미국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급등하는 등 태양광 관련주 좋은 흐름을 코스맥스와 삼성중공업, 유통주 강세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3거래일 만의 하락을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 등 자동차와 원전주, NC소프트와 대웅, SKC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ABL바이오, SAMG 엔터 신고가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간수성 칠엔산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사람이 상승 기류에 휘말려 8,000m가 넘는 상공까지 올라간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한 남성이 구름 높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온몸이 하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맨얼굴입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고도를 높이려다 상공 8,500여 미터까지 올라간 건데요. 영하 30도에 가까운 혹한 상태로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上升气流具有很大的能量，同时高度的上升具有不可控性，很有可能把滑翔伞带到极高的高度上。 이 남성은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극적으로 착지에 성공했는데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NHK 노래자랑이 10년 만에 다음 달 사이타마현 가스카베 씨를 다시 찾는데요. 10년 전 출연자들의 삶에 이 노래자랑 참여가 큰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2015년 가스카베 씨에서 열린 무대. 뜨거운 열기 속에 노래자랑이 펼쳐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출연자들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밥장인 스카모토 씨는 그 무대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のど自慢出たっていうのがかなり大きくてなんかでき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ねありましたよね。起爆剤じゃないけど。 자신감을 얻은 그는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 마루모 씨는 노래자랑 출연을 계기로 노인 돌봄 시설에서 8년째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人生を感じさせるようなね素敵な深い声で前向きな方積極的そこら辺がぴったりだと思いました 3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건 노래였습니다. 그날의 노래와 무대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매년 목숨을 걸고 치즈를 쫓는 위험한 경주가 열립니다. 180m에 이르는 가파른 언덕에서 사람들이 구르는 치즈를 잡기 위해서 대굴대굴 굴러내려옵니다. 치즈를 잡아서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치즈 굴리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무려 23번을 우승한 37살의 앤더슨 씨는 우승하려면 안전은 무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You've just got to have a disregard for your own safety. The initial first 10 meters are like near vertical. So you've literally just got to like almost dive into it. 1800년대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5월 열리는 영국의 전통 행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참가자들은 이 위험한 경주가 부상의 위험을 잊게 해줄 만큼 아찔한 매력의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Hits down the hill, so did my body, but that's the cost that it takes to win the cheese rolling. 올해 남자부에선 독일 출신의 유튜버, 여자부에서는 런던 출신의 대학생이 우승해 각각 치즈 한 덩어리를 받았습니다. 향기로운 장미 오일의 세계 최고 생산지 가운데 한 곳인 불가리아 장미 계곡. 일꾼들이 장미꽃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냅니다. 장미 오일 1g을 얻기 위해 1000개 이상의 장미꽃 잎을 따야 합니다. 매년 이곳에선 3톤 안팎의 오일이 생산되는데요. 올해는 그런데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난 4월 이례적인 서리가 내리면서 꽃망울이 제대로 못 피게 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Имаме нужда от помощ от държавата и съответно от по-висока изкупна цена, понеже ако не се случи това, символа на България няма да бъде символ вече. 장미농가 농민들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인력난이란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장미 구매 단가 인상이 없다면 장미의 나라란 이름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 유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는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유학 비자 심사는 곧 재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하버드대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앨런 가버 총장은 연설을 통해 졸업식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인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하버드에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시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를 통지했던 국토안보부는 다음 날 법원이 제동을 걸자 28일 또다시 하버드에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간의 수명 기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절차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추가 시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버드대는 일단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 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27일 중단된 유학비자 인터뷰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곧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비자 신청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인터뷰 일정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And what I'm told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regularly check to see when those spaces open. So as opposed to, let me just say, I would not be recommending that if this was going to be weeks or months. 그러나 중국의 반발에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학이나 연구를 악용하고 훔치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며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은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종입니다. 태국, 타이완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노약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향순 기자입니다. 타이완의 병원과 약국마다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도심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타이완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因为他们学校也很多人不舒服，咳嗽、流鼻涕、感冒。趁假日的时候，赶快大家来看。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달 셋째 주를 기준으로 3만 3천여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지난주엔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대규모 인파가 참여한 태국 최대 물축제 송크란 이후 코로나 확산이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지중해 동부, 서태평양 지역에서 확산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양성률은 11%를 기록하며 해당 국가들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وفي ظل التحديات التي فرضتها الأزمة الجيوسياسية وجائحة كوفيد-19 نرى أهمية تطوير شراكات استراتيجية. 태국과 타이완, 홍콩 등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국내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시아권의 코로나 감염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화 써니의 강형철 감독이 신작 하이파이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박보람의 유작이자 비밀을 간직한 세 여자의 로드무비와 스칼렛 요한슨, 톰 행크스가 전하는 묵직한 블랙 코미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혁 기자입니다. 의문의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5명. 기증자가 누구길래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생각지 못한 초능력을 얻게 되고 의기투합해 팀을 결성하지만 비천한 몸들 나한테 바치라고. 함께 이식받은 사이비 교주 영춘은 특별한 능력을 빼앗기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저씨, 저 오빠가 악당 같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오빠고 나는 아저씨지? 잘생겼잖아요. 과속 스캔들, 써니 등 흥행 역사를 써온 강형철 감독의 첫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매우 평범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초능력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팀원이 구성되었을 때 뭔가 이렇게 한 발짝이라도 더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저희에게 많은 울림을. 함께 길을 떠나게 된 세 여자. 여행 가는 거 같고 좋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각자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나는 여기 온 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 때문에 기분만 나쁘잖아.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껏 아파하고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슬퍼하고 2030 여성들의 사회적 현실과 삶의 무게를 섬세하게 담아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더
이야기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힘듦이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가고 이해하는. 6번의 추락 사고에도 살아남은 거물 사업가 자자코다. 적들의 방해로 위기에 몰린 평생의 수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외동딸 리즐과 페니키아로 떠납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웨스 앤더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스칼렛 요한슨과 베네딕트 컴버배치, 톰 행크스 등 헐리우드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더 올라가겠는데요. 다만 속초가 20, 포항이 21도 등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